병원에서 300만원짜리 비싼 시술 받았는데 허리 통증이 계속해서 없어지질 않고, 신경차단술 주사도 여러 번 맞아봤는데 효과는 잠시뿐이고 다리 저림이 없어지질 않고, 엉치가 계속해서 빠질 듯이 아프고 쑤시는 게 또 없어지지 않을 때, 대부분 유튜브에서 이렇게 협착증에 좋다는 코어 운동이나 신전 운동을 보고 많이 따라 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이게 여러분이 협착증에서 낫지 않고 있었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협착증은 가짜 협착증이 있고 진짜 협착증이 있어요. 진짜 협착증 환자가 해야 하는 운동은 다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아무거나 막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운동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제대로만 하시면 집에서도 협착증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인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먼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저 역시도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허리 디스크 환자라는 겁니다. 18살 때 아르바이트로 청소를 하다가 허리에 뚝 소리가 나면서 심한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이 생겼었고요, 아예 한 발자국도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됐던 적이 여태껏 살면서 3번 정도 있었고요, 그 외에 자잘하게 아팠던 기간까지 따져보면 대략 10년 넘게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건강해야 할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를 허리 디스크가 안 좋은 채로 살아왔다는 얘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허리나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디스크나 협착과 같은 병을 더 잘 치료해보려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지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위해서 노력했던 건데요, 제가 일단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고 봐야 그 다음에 환자를 치료해드리던 말던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고, 다행히 지금은 완치돼서 잘 살고 있고 많은 환자분들도 치료해드리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이 서로 다르지만 닮은 점이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허리 디스크 치료와 협착증 치료가 비슷한 점이 많은데, 가짜 협착증이 아니라 진짜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해야 하는 운동은 반드시 달라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잘못된 운동으로 인해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허리 디스크를 보여주는 모형인데요, 이 하얀 게 척추뼈고 빨간 게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허리 디스크입니다. 사람 몸 안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허리를 앞으로 구부릴 때 척추뼈는 이 안에서 앞으로 이렇게 접히는 힘을 받게 되고요,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때 허리 디스크 뒤쪽이 뒤로 찢어지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서 허리에 힘이 지나치게 강하게 걸리거나, 혹은 물건 드는 힘이 강하지는 않아도 이 동작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디스크의 뒷부분이 이걸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은 툭 찢어지게 되면서 디스크 안에 있던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튀어나온 내용물을 디스크의 수핵이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뒤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신경이라는 것에 딱 달라붙어서 마치 불을 붙이듯이 심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신경이 엉덩이나 다리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라, 여기에 디스크에서 터져나온 염증이 묻어버리면 바로 이것 때문에 허리, 엉덩이의 통증, 다리 저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할 때 굉장히 쉽게 찢어질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허리를 굽힌다고 디스크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요추전만이라고 하는 허리의 C커브를 유지하지 못할 때 디스크를 찢는 나쁜 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허리를 앞으로 굽히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오리궁뎅이를 만들어서 허리의 C커브를 잘 유지시키면서 골반만 접는 형태로 허리를 굽히게 되면, 똑같이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거긴 하지만 허리의 C커브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지지 않고 안전하게 잘 보존되게 되는데, 허리의 C커브가 풀린 상태로 앞으로 그냥 굽혀버리게 되면 바로 이럴 때마다 디스크의 뒤쪽을 찢어지게 하는 나쁜 힘이 작용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디스크가 찢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땅바닥에 앉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펴주지 않고 잔뜩 웅크리고 앉는 자세를 하거나, 혹은 의자에 앉았을 때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지 않고 허리에 힘이 풀린 상태로 반쯤 기대서 앉게 되면 바로 이 요추전만이라는 C커브가 없어지면서 디스크가 조금씩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리 디스크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런데 이번 영상의 주제는 협착증이잖아요. 협착증을 이해하려면 허리 디스크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라 먼저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협착증이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모형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허리를 굽혔을 때 디스크의 뒤쪽이 찢어지면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게 허리 디스크라는 병이라고 한다면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긴 병을 말하는 거예요. 신경관이라고 하는
지나가는 동그랗게 된 통로가 있는데 여기를 척추에 뚫려 있는 관이다 라고 해서 척추관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통로가 좁아졌다고 해서 이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그랗게 생긴 이 신경관이라는 통로로 이렇게 굵은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엉덩이나 다리에서 느끼는 감각을 뇌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뇌에서 다리를 움직이라는 신호를 밑으로 전달해주기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는 건 이 통로가 굉장히 좁아져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신경이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요. 목을 조르듯이 신경을 꽉 쥐어짜고 있는 상태라서 신경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혈관이 아예 막혀버리게 됩니다. 뿌리가 많은 인삼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굵기가 얇은 잔뿌리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허리 디스크. 인삼의 가장 굵은 기둥 한가운데가 목을 죄듯이 짓눌리면서 발생하는 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병이 아니라 젊었을 때 허리 디스크로 많이 고생하고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30년, 40년이 지나서 협착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허리를 구부리는 나쁜 습관을 지속했을 때 허리 디스크가 자꾸 터지는 상태가 반복되게 되면 이 정도로 정상적인 두께가 있어야 되는 이 디스크의 높이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본래 디스크 쪽으로 전해져야 하는 몸의 무게가 디스크 쪽이 아니라 바로 이 뒤쪽, 이 후관절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무게의 10에서 20%만 받아내면 되던 이 후관절이라는 부위가 많게는 80% 이상까지도 무게를 지탱해야 하다 보니까 이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후관절이라는 뒤쪽에서 뼈가 자라게 되고 각종 인대가 점점 더 두꺼워지면서 앞쪽으로 점점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추관이라는 통로를 기준으로 볼 때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뒤로 점점 밀려 나오고 뒤쪽에서는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앞쪽으로 뼈와 인대가 자라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통로가 엄청나게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척추관이 앞뒤에서 좁아지는 과정이 보통 30년에서 40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이 통로가 완전히 좁아지게 되어서 신경이 숨도 못 쉴 정도로 꽉 눌리게 되면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걸을 때 다리 저림이 심해지는 현상이고 이걸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협착증 환자들은 5분도 걷기가 힘들어요. 걸어서 산책을 해보려고 해도 몇 걸음만 걸어도 엉덩이가 빠질 것 같고 감전되는 것처럼 다리 저림이 심해져서 10걸음 걷다가 잠깐 앉아서 쉬어가고 다시 10걸음 걷다가 다시 쉬어가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제가 말하는 진짜 협착증인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걸으면 다리 저리던 게 좀 편해지더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런 건 아직 협착증까지 간 건 아니고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걸 저는 가짜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협착증이 훨씬 더 심하고 안 좋은 병이구나를 느끼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1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굉장히 넓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한다면 협착증은 주로 60대 이상에서 오는 병이고요. 허리 디스크로 인해 생기는 다리 저림은 걸으면 편해질 때가 많고 협착증으로 인해 생기는 다리 저림은 걸을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 이렇게 차이점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게 섞여 있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안 좋은데 협착증으로 갈랑말랑하시는 그런 상태도 있고요. 협착증이 이미 심하게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허리 디스크가 추가로 더 터져서 아파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 디스크에 반복적으로 손상이 생기면 이게 다시 또 협착증으로 진행하게 되는 건데 이미 협착증 진행이 심하게 돼서 걸을 때마다 다리 저림이 심해져서 10분 이상 걷기가 힘든 진짜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에 있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허리에 좋다고 알려진 이런 전굴 자세 스트레칭이나 스쿼트 같은 운동, 복근 운동은 허리 근육, 코어 근육을 키우는데 좋은 운동인 건 맞는데 허리를 앞으로 구부러지게 하면서 디스크를 찢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는 굉장히 나쁜 운동이에요. 허리 디스크에 안 좋은 운동이라는 건 협착증에도 안 좋은 운동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신전 운동인데요. 맥켄지 신전 운동이나 이렇게 서서 허리를 펴주는 신전 운동이 허리 디스크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바람직한 게 맞는데 문제는 진짜 협착증 환자한테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협착증까지 와버린 경우라면 이미 척추뼈에 있는 후관절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여서 이 상태에서 신전 동작을 하시게 되면 후관절이 더 크게 상할 수도 있다는 거고
되고, 두 번째는 신전 동작을 할 때는 척추관이 좀 더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행이라고 부르는 다리 저림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협착증 환자들의 상당수가 허리를 펴는 것 자체가 안 될 정도로 허리가 앞으로 굽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억지로 허리를 피려다가 더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협착증이라는 건 걸을 때 다리 저림이 좀 더 풀리고 편해지는 가짜 협착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이 심해져서 잠깐 걷다가 쉬고 또 잠깐 걷다가 쉬고를 반복해야 하는 진짜 협착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짜 협착증의 경우에는 운동하는 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허리 디스크, 척추뼈의 후관절이 모두 상해에 있는 상태라서 코어 근육에 힘이 강하게 들어갈 만한 근력 운동을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협착증이 허리에서 발생한 병이니까 허리를 강하게 키워야 병이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진짜 협착증이 이미 와 있는 분들은 꽤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운동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운동은 허리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땀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운동량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해야 하는 운동 첫 번째는 걷기인데요. 협착증 환자가 제일 힘든 게 걷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더 걸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걸어야 척추에 미세한 움직임이 생기는데 이 움직임이 생길 때마다 꽉 눌려있는 신경으로 미세한 혈류가 흐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라서 걷는 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고 걷는 걸 멈추는 순간 협착증이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건강 상태가 순식간에 나빠지시게 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더 심해지지 않는 선에서 걸을 수 있는 만큼 나눠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10분을 걸을 때마다 다리가 저려온다라고 하시면 5분씩 혹은 1분씩 쪼개는 것도 괜찮으니까 더 걸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상황이 허락한다면 수영장에서 걷는 게 가장 좋은데 수영장 가는 게 또 일이고 가서 또 수영복 갈아입고 끝나면 또 샤워하고 옷 갈아입는 게 또 일이라 협착증 환자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이것도 쉽지가 않아서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실내에서나 혹은 집 주변 가까운 데서 잠깐씩 걸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에 1분이라도 걷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동이 바로 뒤꿈치 들기인데요. 이거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을 얹을 수 있는 의자나 책상 같은 게 앞에 있으면 좋고요. 살짝 잡아서 지지한 상태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주세요. 천천히 내렸다가 내리고, 이때 내릴 때마다 뒤꿈치를 땅바닥에 닿지 않게 살짝 뜬 상태에서 해주시면 좋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20번씩 3세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운동이 조금 모자란다 싶으시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준비해서 이걸 밟고 운동하시면 운동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책을 발끝으로 이렇게 밟고 운동하시면 발목을 좀 더 크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운동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해서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면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을 종아리 근육이 쭉쭉 짜서 허리와 심장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좁아진 척추관에 꽉 눌려있는 신경에 혈액이 제대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아리 운동을 해주시면 압박을 완화하고 신경의 영양 공급을 좀 더 원활히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이 바로 깔짝 스쿼트인데요. 스쿼트를 완전히 하지 말고 깔짝깔짝 되는 정도로 하셔야 한다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진짜 스쿼트는 이렇게 깊게 앉는 걸 말하는 건데요. 협착증이 있거나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의 절반도 아니고 딱 3분의 1만 깔짝깔짝 앉는다는 생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정말 중요한 건 허리를 계속 꼿꼿하게 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절대 앞으로 굽히지 마시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걸 꼭 생각하시고 이렇게 깔짝 깔짝 앉았다가 일어나는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20번씩 3세트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허리 앞으로 굽히지 마시고 꼿꼿하게 펴는 거 잘 유지하시고 넷, 다섯.
이렇게 깔짝 스쿼트를 해주시면 뒤꿈치를 운동할 때처럼 하체의 혈류를 좀 더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 운동을 하면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는 걸 유지하는 그런 훈련이 많이 되는데, 이게 평소에도 요추전만 자세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디스크의 손상을 막고 협착증의 진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고, 협착증 환자도 허리 디스크를 다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해도 크게 힘이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3세트가 아니라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땀이 날 만큼 운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많이 꾸준하게 해주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협착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허리 디스크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협착증이 된다. 두 번째, 진짜 협착증은 걸을 때 다리 저림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세 번째, 진짜 협착증이 있는 환자라면 코어 운동이나 신전 운동을 할 게 아니라 걷기, 뒤꿈치 들기, 깔짝 스쿼트, 이렇게 세 가지를 열심히 하자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할 때 꼭 반영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